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8월에는 그냥 저평가 이 기업 무식하게 사모으세요. 세계 1위 됩니다. 8월에 우리가 다시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분야가 생겼습니다. 얼마 전에 핫했다가 다시 좀 바닥에서 관심을 둬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가지고 왔으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고요. 여러분들의 댓글로 제가 힘을 많이 얻습니다. 그래서 댓글 꼭 하나씩이라도 좀 길게 달아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많이 많이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우주항공, AI 소프트웨어, 전기차, 자율주행,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들 저희가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고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최근에 제가 좀 이 중요한 내용을 봤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서클의 총괄 사장이 방한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굳이 방한할 이유가 있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아마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 한국이 조금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글로벌 양대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로 꼽히는 서클이,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USDC가 있고 USDT가 있는데 T가 테더고 C가 서클입니다. 최고위층이 이달 말 한국을 찾게 됐습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서클 핵심 인사의 방안으로 국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에 속도가 붙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거죠. 사실 굳이 국내에 들어올 필요가 없는데 왔다 가는 거는 한국이 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는데 좀 부족함이 없는 국가고 충분히 조금만 이 힘을 주면은 상용화되기 좋은 국가인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서클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인 USD 코인 USDC 이 발행하고 있는 향후 국내 유통과 사업 협력에 관심이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충분히 한국에서 돌릴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서클의 창립자가 한국에서도 제대로 된 가상자산 규제가 마련이 된다면 글로벌 중에서도 중요한 플레이어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인프라적인 부분은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가 뭐 인터넷 여기저기 터지죠. 스마트폰 다 쓰죠. 그다음 실제 뭐 투자 매매하는 사람도 정말 많기 때문에 이게 법만 있으면은 아주 중요한 국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런 내용들로 방한 가능성까지 또는 방안을 실제 이 총괄 사장이 한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클 총괄 사장이 방한하면은 국내에서 뭔가 변화가 있을까 궁금한 마음이 들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일단 미국의 지니어스 액트법, 이번에 지니어스법이 통과가 됐는데 그게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기는 거죠. 그걸 조금만 뜯어보자는 거죠. 과연 언제 시행되고 그 다음에 어떤 기준들을 가지고 있는가를 좀 확인해 보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열어보면은 지니어스법을 해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지니어스법은 연방 차원의 첫 스테이블 코인 전용법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는데 누가 발행하고 그 다음에 누가 발행해도 되고 이런 기준을 갖춰야 되고 하는 첫 법이에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감독을 연방 표준으로 끌어올린 겁니다. 그래서 메인이 연방이 실제 미국 자체 국가에서 발행하진 않지만 국가에서 기준을 정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니어스법은 앞서 법안을 상정 2월 4일에 했고요. 상원에 6월 17일 통과, 하원 7월 17일 통과했고 서명을 7월 18일에 했습니다. 그럼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럼 2025년 7월 18일 서명했으니까 바로 또 진행이 되는구나. 뭐 그렇지가 않습니다. 명확하게는 실제 시행은 대통령 서명 후 18개월 후, 그러니까 1년 6개월 후고요. 대략 2027년 1월 18일 또는 최종 규정을 공포한 후 약 120일 중 더 이른 날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언제가 될지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정말 최대한 늦으면 2027년 1월 18일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정말 빠르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세부 규정이 법이 요구한 1년 이내에 확정이 된다. 그러니까 2026년 7월 18일 이내에 확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2026년 11월 중순쯤에는 가능하지 않겠냐. 이게 정말 빠르게
시행이 된다면이라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지금 당장 뭐 다음 달, 다다음 달에 지니어스법으로 뭔가 스테이블 코인이 확 발행되고 그러진 않는다라는 거죠. 사실 그 발행되기까지, 이 법이 시행되기까지 많은 기준들이 아마 확정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봐야 되는 기준들이 뭐냐? 이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일단 지니어스법은 발행자의 보안 역량에 대해서,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말 그대로 이 사실 국가에서 발행하는 게 아니라 민간 사업자가 발행을 하는 거고, 그럼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거기 중 하나가 보안이겠죠. 어딘가에서 해킹당하지 않고, 그 다음에 그 돈을 좀 지킬 수 있고. 그래서 사이버 보안, 운영, 준법 리스크 관리 요건을 규제기관이 따로 정한다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명시를 했느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은 거의 은행보다 더 빡세거나 은행 수준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은행 비밀법, 금융기관 수준의 내부 통제 능력을 요하며 자금 세탁 방지, 테러 자금 조달 방지 등등등 해가지고 결국에는 은행 수준에 준하는 뭐 보안이라든가 아니면 투명성을 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기업이나 아무나 발행하거나 그럴 수는 없다. 그래서 지니어스법 같은 경우에는 사실 누구나 발행하십시오라는 법이 아니라 정말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몇 개 기업이 독점할 수 있는 법이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실 뭐 독점하기 싫으면 너도 해라고 하는데 기준이 너무 빡세요. 그래서 준비금은,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돈을 받고 그거를 코인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돈을 과연 어떻게 굴릴 것인가? 스테이블 코인은 보통 그 돈을 채권을 삽니다. 미국채를 대부분 한 8, 90%로 채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준비금은 발행 잔액과 1대1로 유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받은 돈 가지고 이상한 거 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월별 준비금 구성과 잔액 등 보고서를 발행사 웹사이트에 공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있는 거 그냥 나 이걸 살 거예요, 1대1로 할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매달 공시도 해야 된다. 그래서 보고서는 월별 외부 회계 감사를 거쳐 CEO, 최고 재무 책임자가 정확성 인증서를 매월 감독 당국에 제출한다. 그러니까 너네들이 거짓말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다 인증해가지고 또 이거 허락 맡아, 검사 맡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좀 빡세게 이 법이 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이거를 할 수 있는 게 누가 하냐? 은행 아니면은 못 하겠는데? 이거 은행 정도 돼야 이거 할 수 있겠는데? 우리가 지금 흔히 알고 있는 일반 기업들은 건들지도 못하겠는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누가 건들고 있냐, 누가 관심을 두고 있냐라고 한다면 국내에서도 은행을 하고 있는 기업이 먼저 건드려보고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가 누가? 국내 기업들, 바로 카카오입니다. 카카오가 뭐가 있죠? 카카오페이 결제도 있고요. 추가로 카카오뱅크 은행도 있죠. 그러니까 카카오가 가장 어떻게 보면은 해볼만 한 거죠. 결제로도 쓸 수 있고 은행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토큰도 발행할 수 있고, 카카오그룹이 스테이블 코인 태스크포스 TF를 출범했고, TF팀이 거의 뭐 파워레인저입니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그 다음에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 해가지고 이 대표들끼리 모여가지고 지금 팀을 꾸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주 회의를 열고 관련 사업을 위한 상황 점검과 추진 과제도 논의 중이고, 국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또는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 계속 살피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카카오 있고 카카오페이 있고 카카오뱅크 있고 하면은 누가 봐도 가장 현실적이죠.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는 은행과 발행사가 필수고, 이를 유통하려면 플랫폼도 있어야 되는데 플랫폼 있죠. 그 다음에 은행 있죠. 그 다음에 결제사 있죠. 카카오만 한 데가 없더라,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카카오그룹은 카카오페이, 뱅크, 은행 계열사를 통해 플랫폼 결제망을 모두 갖추고 있다. 그래서 만들고 활용하고 유통시키는 것까지 가능하다. 그러니까 TF팀이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요. 난 은행은 없어. 은행은 없는데 그래도 활용 가능하니까 내가 발행하거나 하지 않더라도 좀 유통 한번 시켜볼까 싶은 기업도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NHN이에요. 그래서 NHN도 이제 원화 기반 아니고 달러 기반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해볼까 고민을 해보고 있는 거죠. 은행은 없지만 결제사는 있으니까. 그래서 NHN의 자회사
NHN KCP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이어 미국 달러 스테이블 코인 상표까지 등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든다라는 거는 현실성이 떨어져요. 이걸 누가 쓸까요?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되는데 아마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NHN KCP는 이번 3표 등록을 계기로 스테이블 코인 사업의 해외 확장 가능성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래서 해외로 나가려면, 근데 사실 누가 원화 스테이블 갖고 해외로 나가겠어요? 못 나가죠. 그래서 NHN 자회사 NHN KCP는 지난 7월 17일과 29일 USDW라는 이름으로 달러 스테이블 코인 상표를 등록했습니다. USDC, USDT에 이은 USDW.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한 해외 결제 서비스 확장 등도 고려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한 걸로 해외 가서 결제를 해라. 어차피 달러랑 같은 코인이니까 충분히 뭐 테더나 아니면은 서클처럼 해외로 나가서 좀 사용할 수 있지 않겠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제가 봤을 땐 접는 게 맞고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죠. 어쨌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에 이해를 둬야 돼요. 한국 기업들도 준비를 하구나. 근데 그냥 뜬금없는 기업들이 아니라 결제사를 가지고 있거나 은행이거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사실 가장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 스테이블 코인을 한국에서 진행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과연 이 결제사가 있다고 해서 가능할까? 사실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 가장 현실적인 이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의 대한민국의 모습은 은행입니다. 은행이 토큰을 이용해서 저는 발행하는 게 가장 핵심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해외로 돈 주고받고 은행에서 해외로 돈 보내고 뭐 환전하고 복잡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은행에 넣어놓은 돈을 토큰으로 바꿔서 그 토큰 가지고 이제 뭐 송금하고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꾸고 할 수 있게 하는. 그래서 아까 그 모든 기준들 뭐 실제 뭐 자금 세탁 방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모든 기준들을 지키면서 할 수 있는 게 저는 은행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미국에서도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와 세계 최대 수탁은행 BNI 멜론이 기관 투자자들을 위한 토큰화된 머니마켓 펀드 MMF 투자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MMF라는 게 말 그대로 펀드잖아요. 펀드인데 이제 단기 자산들을 모아가지고 만든 펀드입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이 은행에 돈을 넣어놓는 대신에 보통 MMF로 돈을 넣는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과정이 좀 복잡해요. 그냥 돈을 옮기면 되는 게 아니라 MMF에 가입을 시키고 MMF로 돈을 넣어놔야 돼요. 그래서 쉽게 이제 그냥 있는 현금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당장 그냥 현금만 딱 들고 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과정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귀찮잖아. 그럼 그냥 MMF에 수익률을 낼 수 있는 토큰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BNI 멜론의 고객들이 앞으로 골드만삭스의 자체 블록체인 플랫폼을 통해 소유권이 디지털 토큰 형태로 기록되는 MMF에 투자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토큰을 사면은 내가 MMF에 돈을 넣은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 토큰을 사면 이 토큰에 이 사고 나는 그 현금은 그 뒤로 MMF로 돈이 들어가는 거죠. 나는 직접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투자하지 않더라도 그냥 물건 사듯이 사면은 그 효과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와 BNI는 이번 플랫폼이 7조 1000억 달러 규모의 머니마켓 시장을 디지털 자산 영역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진전이다. 그러니까 쉽게 MMF에 접근을 하면서 그 MMF가 지금 어떻게 보면 디지털화가 됐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쉽게 사고 팔 수 있는 거죠. 정말 마치 우리가 주식을 사고 팔듯이. 그래서 토큰화된 MMF는 투자자에게 이자 수익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헤지펀드 연기금 자금운용 부분에서 매력적이더라. 왜냐면 스테이블 코인은 이자를 주지 않아요. 근데 이 토큰화된 MMF는 준다라는 거죠. 그 대신에 뭐예요? 안전하죠. MMF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 단기 채권이라든가 단기 자산에만 투자하기 때문에 상당히 안전하고 수익은 꾸준히 나옵니다. 그래서 이 MMF라는 게 말 그대로 토큰화 시켜서 투자하기, 특히 헤지펀드나 연기금이 안전하게 돈을 맡기기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현실적이에요. 대한민국의 모델로 봤을 때는. 그래서 한국은 아마 스테이블 코인을 한더라도 은행 기반의 토큰이나 은행 기반의 이런 이
구조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누가 이득을 보고 누가 돈을 벌고 누가 가장 혜택을 볼까?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반을 깔아줄 수 있는 기업이 수혜를 본다고 생각해요. 그 기반을 깔아줄 수 있는 기업이 어딘데? 라고 물어보면은 LG CNS입니다. LG CNS는 은행 토큰화에 제가 봤을 땐 가장 수혜를 많이 볼 기업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LG CNS가 한국은행의 CBDC 실험사업 프로젝트 한강의 기술을 개발하고 총괄하고 구축하고 운용했어요. 그러니까 CBDC를 했다라는 건 가장 이 구조가 비슷한 스테이블 코인도 얘네가 한다는 소리예요.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CBDC 구축에 활용됐던 기술이 스테이블 코인 기반 결제 시스템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수주한 금융권 차세대 시스템 구축 사업과 그룹사 신증설 프로젝트 등이 본격화되고요. 실제 LG CNS가 웬만한 은행들 AI 기반, 프로그램 기반 깔아주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기업의 성장성이 어마무시합니다. 다양한 고객수들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수행을 했고 레퍼런스를 쌓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경험이 많아요. 이 막 시작하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한 대로 한국은행이 뽑기도 했고요. 그래서 충분히 기회 확대가 될 걸로 전망이 되더라. 그래서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해가 됐습니다. 맞네요. 그리고 LG CNS가 상장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조금 리스크한 게 있었습니다. 그 리스크한 게 뭐였냐면은 그게 바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보호예수가 풀린 물량이 매도 나가면 어떡하지? 이런 거였는데 지금 매도가 나가고 있죠. 그러니까 오히려 매도가 나가면 이거는 리스크 해소예요. 맥쿼리 자산운용이 LG CNS 지분에 대한 보호예수가 풀리자, 보호예수가 뭐냐면 상장하고 나서 며칠 동안은 못 팔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대주주가 상장하자마자 털고 나가면 뭐 하는 겁니까? 이거는 사실 청약권 사람들한테 그냥 던지고 나가는 거잖아요. 개인 투자자들한테. 그래서 항상 뭐 1년 6개월 이렇게 락업이라고 걸어놔요. 못 팔게. 근데 이게 풀린 다음에는 팔아도 됩니다. 그래서 맥쿼리 자산운용이 장중에 팔지 않고 장마감하고 블록딜 말 그대로 시간에 누가 살 사람 해가지고 내가 좀 싸게 팔게 해서 넘긴 거예요. 그래서 보유하고 있던 LG CNS 지분 5.6%를 블록딜 방식으로 매각을 했고요. 64,400원에 매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7만원 넘었는데 좀 싸게 파는 거예요. 내가 얼마쯤에 팔게, 너가 사가. 좀 싸게 팔게. 그럼 그걸 누군가가 내가 싸게 살게 하면서 사가는 거죠. 그래서 이번 블록딜로 3,478억 원을 회수를 했고 아직 잔여 지분이 한 15.9% 남았습니다. 뭐 다 팔거나 아니면 좀 남기거나 하겠죠. 그래서 맥쿼리가 잔여 지분까지 매각하면 한 2조 원 정도 현금을 손에 쥐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블록딜 물량이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오히려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계속 불확실성 남는 게 아니라 털기 시작했네. 그럼 주가에 그 턴 물량들이 반영되기 시작할 거고 우리는 오히려 그거를 긍정적인 흐름으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최근에 뭐 이 배당 분리과세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기준이 되게 복잡해요. 근데 그 기준에 맞는 기업 중 하나가 LG CNS예요. 그래서 배당 성향이나 배당금이 충분히 이제 뭐 3년 평균 대비 5% 성장이나 배당 성향이 25%를 넘는다거나 전년 대비해서 배당금이 줄지 않는다라든가 그 기준이 다 포함되는 기업이 LG CNS고요. 지금 매출액 성장, 영업이익 성장 상당히 크고 마찬가지로 1분기, 2분기 실적 발표했죠. 긍정적인 상방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하게 LG CNS 좀 관심 가질만 할 것 같은데 지금 뭐 무조건 저점이에요.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맥쿼리 자산운용이 팔기 시작하면서 주가 지금 흔들리기 시작했죠. 오히려 이거는 얘기했지만 리스크 해소다 생각하는 거고 저는 68,800원도 물론 좀 높긴 합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한 6만원 이하로 분할 매수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전 65,000원 이하로만 떨어지더라도 이 구간 밑으로만 하락하더라도 분할 관점을 가져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뭐 7만원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한 지금부터 55,000원까지 열어놓고 저는 분할로 좀 소액씩 관심을 두는 게 좋을 것 같다. 왜냐면 저희는 시장이 또 한번 흔들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고 열어놔야 돼요. 그래도 뭐다? 이 구간 라인 때는 다
가격 자체가 높지 않아요. 절대 높은 가격이 아닙니다. 이 가격이 절대 높은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65,000원부터 한 55,000원 사이면 정말 저는 꽤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대로 충분히 LG CNS 우리 좀 관심을 가질만 한데 마음 같아선 65,000원 이하로 분할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여기까지. 아까 전에 AI 소프트웨어, 우주항공, 전기차 자율주행, 시장 전망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100% 무료로 나눠준다고 했는데 혹시 이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 무료로 나눠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합니다. 설치하고 나면은 뭐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나요? 개인정보 아무것도 안 적으셔도 되고요. 필요 없고 쓸 데도 없습니다. 민감하잖아요. 개인정보 아무것도 안 받고요. 사실 요즘에 많은 분들이 못 믿지만 저희는 이 금융감독원의 정식 인가를 받은 투자자문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으셔도 되고요.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접속하신 다음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그래서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무료로 설치하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그래서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요.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AI 소프트웨어, 전기차, 자율주행,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트럼프 정책 독점수의 리포트 해가지고 무료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맨 밑에 AI 소프트웨어, 우주항공 총정리, AI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 테슬라 전기차 자율주행 저희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자의 본전이거든요. 무료로 꼭 받아가시고 뿐만 아니라 저희 리얼 추천주에서는 8월 6일, 4일, 5일, 1일 추천주도 매일매일 무료로 나눠드리고 저희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저희가 장전에 매일매일 무료로 정리를 해드리고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나 관련주 장마감하고 매일 정리해드립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제가 100% 무료로 운영하는 어플이니까 종목 시황 테마주 다 얻어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어플을 다운로드 받을 때 알림 설정 받으시겠어요? 라고 물어보거든요. 근데 그거는 무조건 허용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자료 올리고 이럴 때 알림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허용 알림 설정 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크니까요. 댓글 많이 꼭 달아주시고 그다음에 저희 구독 꼭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